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쌍대 정리라고 하는 내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쌍대 정리는 크게 이제 약쌍대 정리랑 그리고 강쌍대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한 놈이랑 강한 놈이 있는데 각각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차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쌍대 관계를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봤는데 거기서 관심이 있는 상황은 뭐냐면 원문제의 최종 목적 함수값 Z 스타랑 쌍대 문제의 최종 목적 함수값 W 스타가 서로 같아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 결론을 얘기하면은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요게 강쌍대 정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요거고, 그리고 그 전에 약상대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요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표기법이냐면 x 햇 y 햇이라 그러는데, 이제 x 햇이라는 거는 요 문제의 가능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해 하나, 제약 조건을 다 만족하는 가능해 하나, y햇도 마찬가지고요. y햇도 쌍대 문제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가능해 하나. 그래가지고 z하고 x햇이라고 하면은 요 가능해로 달성되는 원 문제의 목적함수 값을 z, x햇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쌍대 문제에 대해서는 w, y햇이라고 하면 y햇이라는 쌍대 문제 가능해 하나로 달성이 되는 쌍대 문제의 목적 함수 값. 근데 약상대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맥스 원 문제의 어떤 목적 함수 값이랑 민 쌍대 문제의 목적 함수 값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거. 모든 가능해들에 대한 관계인 거고, 이거는 최적해 x 스타를 우리가 어떤 이 변수의 위에다가 스타 붙이면 이게 최적해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z 스타는 z의 최적 값, 그러니까 최적 목적 함수 값인 거죠. 그러니까 z 스타는 사실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w 스타는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같다 이거죠. 같다. 이게 원문제랑 쌍대 문제를 우리가 최적해까지 찾아서 최적 목적 함수 값을 각각 얻으면 그 두 개의 그 최종 목적 함수 값은 일치한다라는 게 강쌍대 정리. 그래서 약쌍대 정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요 표를 보고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표를 보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제 부분이 있고 쌍대 문제 부분이 있는데, 원문제는 늘 하듯이 맥스 문제로 잡고 C 트랜스포즈 X 걔를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쌍대 문제는 지금 요거에 대응돼서 최소화 문제 B 트랜스포즈 Y고, 그거는 BI 곱하기 YI들을 I는 1부터 M까지 다 더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랑 요거들은 다 아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요거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요 x햇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x1햇, x2햇부터 xn햇까지를 다 모아놓은 그런 변수 벡터이고, y햇은 y1햇부터 ym햇까지를 다 모아놓은 변수 벡터이고, 걔를 각 문제의 어떤 한 가능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가능해.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가능해들이니까, 요게 다 가능해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겠죠. 가능해라 그랬으니까. 가능해는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다 집어 넣으면 요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요 밑에 범위 조건까지도. 그러면은 요 가능해들은 각각 자기 문제들의 그 제약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그냥 여기에다가 요 행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만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관계식이 얻어진 거고요. 요거랑 요게 얻어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양변에 여기에 원문제 쪽에다가는 요 yi 햇을 양변에 곱해. 그러니까 yi 햇은 사실 요거거든요. 여기 이 쌍대 문제에 있고 가능해들을 yi 햇이라고 하는 건데, 걔를 여기에 양변에 곱합니다. yi 햇, 여기에도 yi 햇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요게 얻어진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쌍대 문제 부분에다가는 xi 햇을 곱해준다. xi 햇은 원 문제의 가능해들입니다. xj 햇이랑 xj 햇을 이렇게 양변에 곱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온 거고, 요게 이렇게 온 거고, 부등호도 그대로 온 거고. 그래서 요런 두 개의 부등식을 또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원 문제 쪽에서는 양변을 모든 i에 대해서 다 더해준다. 그러니까 요걸 취해주라는 거죠. 요거 양변에 요걸 취한 거죠. 여기에다가 i는 1부터 m까지, 요거를 양변에다가 취해준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요거를 좌변은 요거를 얻고 우변은 요거를 얻고, 부등호는 계속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돼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여기에는 양변을 모두 j-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거고, 그래서 요렇게 취해준 거고, 그래가지고 부등호는 또 여기서부터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약간 이제 시그마 기호가 여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앞쪽으로 묶어내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부터 좀 정리를 하면은 i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j는 1부터 n까지 요거예요. 그리고 yi 햇, 그리고 aij x 햇 j, 이거가 요거 이하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뭐 지금 보기 좋게 잘 돼 있으니까 1부터 m까지, 그리고 bi를 좀 앞에다 써주고 변수를 뒤에다 써주는 식으로 위치만 바꿔주면은 지금 요거를 하나 얻은 거고요. 요런 관계식, 어떤 가능해들인 x 햇이랑 y 햇들에 대해서 요런 부등식 하나를 얻은 거고, 여기서 요쪽도 이제 요거를 좀 더 정리해서 쓰면은 그냥 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j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i는 1부터 m까지, xj, aij, y, i 햇이 j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cj, 그리고 xj 햇, 요런 관계 얻은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요거랑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aij, xj 햇, yi 햇 요런 순서대로만 좀 써줄게요. 그래서 aij, xj 햇, yi 햇. 그리고 밑에 얘도 사실 똑같은 거죠. 얘도 똑같으니까 aij, xj 햇, yi 햇 요거랑 똑같아. 그러면서 벌써 눈치 빠른 학생들은 다 알았겠지만, 요거랑 요것도 순서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요 시그마 기호들은 사실 제 순서를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더하기일 뿐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관계식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 똑같은 거를 내가 이제 여기 밑에 가운데다가 써주고, 요거를 써주고, 요렇게 써줄 거야. 근데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어디 있냐면은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써준다. 요거고, 요 부등호에 해당되는 요 관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써줘. CJ, XJ 햇. J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지금 일단 요런 그 부등식을 얻었습니다. 요런 부등식을 얻었는데, 근데 이것도 잘 보니까 요거랑 요거가 사실 뭔고 하니, 이거 뭐예요? 이거 CJ랑 XJ 햇들을 다 J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C1, X1 햇 더하기 C2, X2 햇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CN, XN 햇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죠. 그냥 C 트랜스포즈 X 햇인 거죠. C 트랜스포즈 X 햇이니까 결국 이 값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이거인 거예요. X 햇이라고 하는 그 가능해로 달성되는 원 문제의 목적 함수 값. 그래서 이게 사실 Z X 햇이다. 그리고 요것도 잘 보면은 이게 B1 더하기 Y1 햇 더하기 B2 더하기 Y2 햇 B M 더하기 YM 햇 이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B 트랜스포즈 Y 햇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여기서 내가 표기법 설명한 것대로 요거인 거죠. 요거 이 Y 햇이라고 하는 가능해로 달성이 되는 쌍대 문제의 목적 함수 값. 자, 그러면은 지금 관계가 요거랑 요거가 같은 거고, 근데 얘가 얘보다 이하인 거야. 근데 얘랑 관계를 보면은 이런 관계가 있고, 근데 얘랑 같으니까 종합하면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X 햇으로, 그러니까 X 햇이라는 거는 원문제의 어떤 한 그냥 가능해. 그 가능해로 달성되는 원문제의 목적 함수 값은 쌍대 문제의 어떤 가능해로 달성되는 목적 함수의 값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약쌍대 정리입니다. X 햇이랑 Y 햇이 각각 맥스 원문제와 미인 쌍대 문제의 가능해라면 이런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자. 이게 약쌍대 정리.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강쌍대 정리도 되게 중요한데, 강쌍대 정리는 뭐냐면 그 X 햇이랑 Y 햇들이 일단 가능해인데 맥스 원문제와 민쌍대 문제 가능해라고 치면은, 근데 그 가능해들 중에서 사실 최적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가능해일 뿐만이 아니라 각 문제의 최적해이기도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요거면은 요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요 X 햇이 바로 최적해고 그거일 뿐만 아니라 and Y 햇이 최적해일. 자, 그래서 네, 결국 그 이제 두 문제 어떤 그 해들이 가능해들이 달성하는 목적 함수 값이 같아진다라는 것은 그 가능해들은 이제 최적해라는 것들이다. 최적해라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정리는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쌍대 관계를 형성하는 두 문제의 목적 함수 값들을 일치시키는 가능해들이 바로 두 문제의 최적해들이고,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두 문제의 최적 해들이라는 것은 두 문제의 목적 함수 값들을 일치시킨다. 자, 그럼 이 그림으로 한번 그 원 문제의 목적 함수 값이랑 쌍대 문제 목적 함수 값을 한번 그 어떤 관계를 걔네들이 갖는지 그림 가지고 또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지금 원 문제고 요거를 쌍대 문제라고 해보겠습니다. 원 문제, 쌍대 문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x축, y축이라고 하지 말고 가로축, 세로축을 갖는 하나의 2차원 좌표 평면 위에다가 시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요게 지금 어떻게 돼? x1 플러스 x2가 마이너스 2x1 플러스 2니까 요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보다 아래, 그리고 요거는 요거보다 아래,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가능의 영역을 갖고, 얘도 뭐 얘랑 얘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위쪽이면서 비음인 가능의 영역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최적해를 도해법으로 찾아보면은 요거 지금 기울기 절편 형태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양변을 좀 2로 나누고 그리고 y2만 좌변에 남겨주면은 어떻게 돼?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도 기울기 절편 형태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짝대기들을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갖는 짝대기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여기다가 놔야지 최적해가 되는 거고, 얘도 지금 이런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짝대기를 내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여기다가 딱 놔야지 최적해가 되니까, 그럼 그랬을 때 달성되는 목적함수 값들을 계산을 해보려면은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 여기가 지금 3분의 4, 3분의 4예요. 그래서 여기다 3분의 4 넣고 여기다 3분의 4 넣으면은 지금 2분의 w가 3분의 8이야. 그러면 w가 16분의 이제 16 나누기 3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쌍대 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이고, 여기는 지금 3분의 2, 3분의 2인데 여기다가 이제 잘 넣어 보면은 지금 이거니까, 그러면은 4분의 z가 3분의 4고, 그러면은 z가 3분의 16이고, 그래서 요게 원 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인데 이제 3분의 16이고, 그래서 어쨌든 두 문제 다 지금 최적 목적 함수 값이 최적 목적 함수 값이 3분의 16으로 일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요 각 문제의 가능해들은 다 이 원 문제의 가능해들은 가능해들이 달성하는 목적함수 값은 이게 달성하는 목적함수 값이 이거보다는 다 작으니까, 다 이 아래에 있으니까 다 그것들은 이놈들이 여기에서 달성하는 목적함수 값보다 당연히 더 이하겠죠. 이하. 이거보다 더 위로 못 가고 얘도 이거보다 아래로 더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 목적 함수 값은 일치를 하고, 지워버렸는데 일치를 하고, 쌍대 문제의 목적 함수 값은 항상 원 문제의 목적 함수 값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원 문제의 목적 함수 값은 쌍대 문제의 목적 함수 값보다 항상 같거나 작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부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LP의 원 문제와 쌍대 문제의 해집합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쪽은 원 문제의 해집합 상태 세 경우를 써놓은 거고, 이쪽은 쌍대 문제의 해집합 상태 세 경우를 써놓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은 원문제에서 최적해가 존재할 때는 쌍대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 중에 요것만 이제 가능하다. 여기는 X표를 써놨어요. 원문제가 최적해가 있으면 쌍대 문제도 최적해가 있다. 요게 경우 1번. 요 원문제 쌍대 문제 사이 해집합 관계에 대한 경우 1번인 거고, 여기 보면 2, 3, 4도 있죠. 그래서 원문제가 가능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쌍대 문제에 최적해가 존재할 수는 없고, 그런데 원문제에 가능해가 없는 경우에는 쌍대 문제에도 가능해가 없을 수 있다. 그게 경우 2번.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 거예요. 원문제에 가능해가 없는 경우에는 쌍대 문제도 가능해가 없을 수 있지만 쌍대 문제가 무게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문제가 가능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응되는 쌍대 문제는 똑같이 가능해가 없거나 혹은 그 문제는 무게해를 갖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원문제가 무게해를 갖는 경우에는 쌍대 문제는 최적해를 가질 수가 없고, 근데 쌍대 문제는 가능해가 없는 경우일 수 있다. 원문제가 무게해를 가질 때 쌍대 문제는 반드시 가능해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문제가 무게해를 가지면서 쌍대 문제도 무게해를 갖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원쌍대 관계는 되게 대칭적인 관계이니까 요 표는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죠. 여기는 어차피 대각 요소니까 그냥 하나둘씩밖에 없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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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원쌍대 관계 자체가 대칭적인 관계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 그림 보고 또 생각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쌍대 정리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쌍대 문제의 최적해는 뭘까라는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 원문제에서 최적해에 해당하는 극점에서의 기저행렬을 B 스타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극점에 대해서 대응되는 기저행렬이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기저행렬이라는 거는 그 기저변수 조합들의 순서대로 원래의 그 제약식 개수행렬인 A의 그 열들을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기저행렬이고, 그리고 어떤 최적 극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적 기저행렬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B 스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제 원 문제의 최적해를 이루는 기저변수들의 값은 요 관계로부터 구하면 되죠.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xb는 b 인버스 b 플러스 b 인버스 n 곱하기 마이너스 xn인데, 근데 xn은 우리 항상 0을 집어넣으니까 요거는 그냥 싹 날려버리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극점이 이 b라는 행렬이 지금 최적 극점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그 극점의 역행렬 곱하기 b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값들이 바로 최적해.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그때 원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은 또 요 관계가 있었죠. z는 c 트랜스포즈 x인데 이거는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 플러스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빼기 cn 트랜스포즈 곱하기 마이너스 xn,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했는데, xn은 항상 0이니까 요게 그대로 없어지고 최종 목적 함수 값은 요거에다가 b에다가 요거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 함수 값은 cb 트랜스포즈 b 스타에 인버스 취한 다음에 b 곱한 거, 요거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한 쌍대 정리에 의하면은 원문제가 최적해를 갖고, 그러면 원문제에 최적 목적 함수 값이 있고, 그럼 최적 목적 함수 값이 이거라고 할 거예요. 원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은 쌍대 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이랑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강쌍대 정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써보면은 Z 스타는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B이고, 근데
쌍대 문제의 최종 목적 함수 값은 일단 W 스타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는 B 트랜스포즈 Y인데 Y의 그 최적해가 들어간 거잖아요. B 트랜스포즈 Y 스타잖아. 이거는 뭐 더 풀어서 쓰면은 B1 곱하기 Y1 스타 더하기 B2 곱하기 Y2 스타 BM 곱하기 YM 스타 요거인 거죠 사실. 그건데 요거는 사실 요거랑 이제 뒤집어서 Y 스타 트랜스포즈 B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죠. 왜냐면 요게 이제 B 트랜스포즈 Y인 거랑 Y를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B를 그대로 쓴 거랑 사실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보니까 요게 원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쌍대 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눈치 빠른 학생 알겠지만은 이 B가 여기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 말인즉슨 이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 요거는 이제 벡터니까 Y 스타 트랜스포즈랑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랑 이제 같다라는 거예요. 강쌍대 정리에 의해서 이런 관계를 갖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원문제의 최적 기저행렬인 B 스타를 알고 있으면은 쌍대 문제의 최적해인 Y 스타는 그냥 안 풀어봐도 안다 이거예요. 안 풀어봐도 거기에다가 역행렬 취하고 앞에다가 CB 트랜스포즈 곱하면은 이렇게 쌍대 문제의 최적해인 Y 스타 트랜스포즈가 그냥 바로 나온다. 그거 우리가 원 문제의 최적 그 기저행렬을 알면은 쌍대 문제의 최적해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잠재가라고 하는 또 LP의 중요한 그 개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